그건 불변자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불변자산이라고 하잖아요. 절대로 가치가 변하지 않는 자산. 이를 놓고 보면 뭐가 그랬나요? 금, 땅.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표현을 하니까 금, 땅. 이게 가치가 단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저는 없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금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금에 기반으로 해서 보이는 돈이 뭐예요? 달러잖아요. 아직까지는 금 기반에 있는 건 달러잖아요. 달러를 발행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미국의 국채니, 달러니, 금이니, 땅이니, 이게 저는 불변자산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재테크 그러면 투자를 얘기하는데, 투자도 트레이더식 투자를 얘기하는데, 전 트레이더 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재테크는 뭐냐면 인베스트예요. 불변하는 자산을 사놓고 가지고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치가 커져가는 걸 갖다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 가치를 알고서 하는 사람들하고 모르는 사람들, 대부분 다 재테크라고 그러면 주식에 투자한다는 사람들은 뭐냐면 여기에 사서 여기에서 팔겠다.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겠다. 이거는 투자예요. 투자. 재테크가 아니에요. 재테크를 하면 여기에서 사서 여기 사는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이 몸통을 사서 그 몸통을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후에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데 전혀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투자를 통해 가지고 자산의 가치를 증진하려고 계속 노력했던 사람들인데 절대 아닙니다. 그 방식은 트레이더 방식으로 해가지고 넣었다 뺐다 해서 했던 가치는 다 실패했다고 이미 다 검증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미 주변에서 데이터를 해서 다 검증이 끝났다고 생각해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자산들을 몇 가지를 꼽으라고 그러면 대표적으로 꼽으면 금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잖아요. 금의 자산 가치가 변한 적이 있었나요?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변한 적이 없어요. 가치가 계속 변하지 않고 상승해왔단 말이에요. 또 땅도 그래요. 땅도 그 위에는 집들은 뭐 가치는 왔다 갔다 했지만 땅의 가치는 단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땅이나 금과 같은 그런 불변 자산의 가치가 무엇인가 찾아보면 돼요. 예를 들어 연결시켜볼까요? 금하고 가장 지금 연결성이 깊은 돈이 뭐냐면 달러잖아요. 달러 가치는 제가 보기엔 앞으로 갈수록 계속 커갈 것 같아요. 그럼 달러를 발행하고 있는 국가는 또 미국이잖아요. 그럼 미국의 국채는 미국 내에서 가장 메이저인 사업을 하고 있는 아마존이나 이런 데들의 가치가 떨어질까요? 아니면 예전에 왔던 아마존의 가치처럼 그렇게 폭등하는 그런 가치는 상승하지 않더라도 아마존과 같은 그런 미국에서 이 사업이 없으면 미국이 당장에 무너질 만한 사업을 가지고 있는 데들, 이런 주식들은 불변의 가치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런 불변의 가치를 계속 쌓아가는 게 그게 바로 재테크예요. 그러니까 자산을 갖다가 다른 현금 수단을 가지고 게 아니라 자산을 쭉 쌓아가지고 나의 부를 증진시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재테크예요. 예전 같으면 저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대는 이제 아파트였어요. 서울시내에 아파트만 해놓으면 어떻게든지 유지가 됐어요. 시간만 지나고 나면. 근데 이게 금이 될 수도 있고 국채가 될 수도 있고 달러가 될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재테크 공부를 해가면서 봐야 되고 다만 그 재테크 공부를 해가면서 거기다 계속 사서 쌓아 나가야죠. 이렇게 바로 재테크를 하셔야지 이 월급이라는 건 들어오는 대로 세워져 나가버리면 끝일 거예요. 흔히 말하는 월급은 수익이익이라고 생각하는데 월급은 수익이익이 아니고요. 월급은 그냥 소득이에요. 수익은 뭐냐면 그 중에서 지출을 빼고 난 나머지 금액을 갖다가 수익이라고 생각하고서 그걸 가서 자산으로 전환해서 쌓아가면은 여러분들은 노후가 준비되는 그런 재테크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재테크를 하시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대가 어떤 식으로 변하든지 불변 자산이 찾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지 이 자산에 투자했더니 실패했구나. 그러니까 재테크는 안 돼요. 이건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진짜 시대가 변해도 뭐하는 그 불변 자산이 뭘까? 그렇게 해서 쳐다보다 보면 금도 뭐 볼 수도 있고 땅도 볼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한 가지도 보여요. 나도. 나의 가치를 높여놓기 시작하잖아요. 그건 불변 자산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기 개발을 하라고 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겁니다.
나의 가치를 놓고 나보면 회사에서 일의 능력을 나가서 직위 올라가고 이런 것들 다 사라져 버리는데 내가 가치를 높여놓잖아요. 내 가치를 높여놓은 것들 글쓰기를 해가지고 글쓰기에 대한 가치를 놓아서 베스트셀러를 낼 수 있는 작가로서 자질을 갖춰놓고는 걸 해놓잖아요. 그런 자기 개발을 해놓으면은 그 가치는 절대로 떨어지지가 않아요. 이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중에 불변하는 자산이 무엇인가, 불변 자산에 계속 투자를 하는 것들이 시간을 투여하고 노력을 투여하는 것들이 바로 미래의 삶을 준비하는 가장 핵심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래 일과 놀이는 하나였던 거 아세요? 원래 일과 놀이는 하나였었어요. 일과 놀이가 분리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 분리되기 시작했냐면요. 첫째 부분은 농경 시작할 때부터. 그때부터 일과 놀이가 분리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완전히 분리되기 시작한 게 산업화되면서 분업이 시작된다. 지금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지도 몰라요. 일의 결과물이 뭔지도 모르게 그렇게 흘러와 버린 거예요. 회사에서 아무리 임원이 되고 뭐 하나 하더라도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일의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100% 연결성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아, 이번 달에 매출이 좋았는데 왜 매출이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재미라는 건 뭐냐면 게임 이론이 그렇잖아요. 내가 뭘 하면은 보상이 쭉쭉 오면은 이게 바로 이제 게임의 롤이고 재미잖아요. 게임하는 이유로 가장 보면 내가 뭘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하고 나니까 보상이 계속 주어져. 이 보상 때문에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일이라는 거는 함으로써 재미를 느꼈던 시기가 있었는데 하면서 재미를 못 느끼고 단지 뭘 얻어야 하냐면 돈만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때문에 재미가 아니라 돈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이제 일이 된 거예요. 돈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들도 주어지는 게 이 사회에서 지금 49.4%밖에 안 주어져요. 그럼 나머지 시간에는 일을 해서 돈이라는 걸 벌 수 있는 기회를 사회가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과 놀이가 하나 돼서 재미를 만들어 놓고 당장에 돈이 안 되더라도 내가 뭐 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나중에 쌓여가지고 결과물이 뭔가 떨어지네, 나오네 이런 경험을 직장 다니면서 해야 돼요. 그게 없이 딱 나오게 되면 뭐냐면 일과 놀이의 연결성을 하나도 못 만들어내요. 일이라는 건 무조건 돈을 벌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 이외에 나머지 것들은 하나도 안 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삶을 살아가는데 다양한 요소들인데 일 하나 이외에 나머지 것들은 다 젬병이가 돼요. 심지어는 우리 선배 중에는 대표이사를 나갔는데 대표이사로 나와가지고 지하실도 못 하더라고요. 왜냐면 기사가 태워다 주는 차만 계속 타고 다녔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에 대해서는 어떤 일을 파묻혀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일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거에 대해서는 돈을 받기 위한 모든 것들은 잘하는데 나머지 것들은 하나도 모르는 상황이 되면 밖으로 딱 나오는 순간에는 이게 아니라 전체로 봐야 되는데 그러는 순간에 자기가 일을 찾아내는 것들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을 할 때부터 일과 놀이를 갖다가 하나로 만드는 작업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것들이 필요해요. 롯데마트에는 명장대회라는 게 있어요. 명장대회. 신선 명장대회. 뭐냐면 고기를 커팅을 잘하는 사람, 생선 커팅 잘하고 생선 상품화를 잘하는 사람, 과일을 갖다 진열을 잘하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명장이라는 걸 해서 대접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신선 전문직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명장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하고 일반직 계속 해온 사람들 있잖아요. 인사, 노무 뭐 해가지고 기획인 이렇게 파트로 온 사람들하고 일을 대하는 자세가 보면 차이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일이 놀이인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자기가 상품화하고 진열을 만들어내는 퍼포먼스를 갖다 눈을 보잖아요. 근데 인사, 노무, 기획은 자기가 했던 일이 매출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일과 놀이를 갖다가 하나로 연결하는 것들을 웬만하면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육체적인 노동이 가미되는 일들이 그런 일과 놀이가 하나 되는데 역할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글을 쓴다는 것도 행위라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일과 놀이를 갖다가 하나로 연결하는 과정들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들은 퇴직 이후에 새로운 사회적 참여를 해나가는데
방향을 잡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래서 일과 놀이를 하나로 만드는 부분들은 직장에 다닐 때 하고 그 중간적인 역할을 되게 많이 하는 게 취미가 일과 놀이를 하나로 만드는 역할들의 중간다리 역할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취미 부분에 대한 것들도 많이 일을 직장에 다니고 있는 동안에 배워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